예, 여기서 앞으로 오시고요. 자, 우리 앞으로 두 강좌로 남았고 종합 토론 때 또 귀한 말씀을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새로운 각도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를 어떤 열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효, 또 효와 복지 사상에 대한 어떤 면으로 좀 국내 최초의 새로운 시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3.1운동과 효 복지 사상에 관한 연구를 세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임한복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교수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띤 이런 토론과 발제를 이렇게 해 주신 교수님들, 역사의 역사의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또 그러한 엄중하고 중요한 그런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시킨 교수님들이 계셨고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로운 각도를 좀 봤습니다. 유관순 열사 그분께서 과연 이 땅 내에 사회복지 측면으로 또 인류 번영 또 사회 어떤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어떠한 교량의 역할을 했는가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를 말하고요. 그래서 Y는 영을 말합니다. O는 월드를 말합니다. 글로벌 세계 속에서 우리가 효를 정통적이고 또 전통적이고 하향적이고 우리가 수직적인 개념으로 효를 말한다고 하면 접근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는 효사상을 다 없애버리느냐?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조화입니다. 부와 신에 대한 조화. 신세대죠? 조화죠. 사람과 사람에 대한 조화를 말하죠. 우리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사랑하고요. 이런 조화로운 관계를 우리는 이어가는 것을 새로운 효로, 현대적 효로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벌써 14년 됐습니다. 제가 효를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빼놓고 살 수 있는 공적 구조만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애국사상,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인류애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H를 하모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모니를 말하면서 참 굉장히 옹색했습니다. 아마 효나 인성학자들이 이 하모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도대체 이론적 배경은 어디 있으며 제도적 배경은 어디 있으며 아마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거나 자기 학설을 주장할 때 뒷받침, 이론적 배경이나 제도적 배경이 없다고 하면 쓸쓸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좋아. 그냥 어려움이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효 복지 실천에 대한 자율과 조화를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요. 유구한 역사인데 네 번째 줄이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화로움, 하모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모든 사회 기능이 순기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조화를 발견하면서 이게 너무나 먼 데 있었구나. 지금까지 학자들이 많은 논문도 쓰고 많은 우리 휴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먼 데 가서 있었어요. 참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제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의 사회복지 측면에 어떻게 우리 접목할 것인가, 인류 평화나 상호 질서나 어떤 윤리에 대한 도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것을 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현대적 효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현대적 효는 어떻게 보면 생명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복지 사상의 가치, 밸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가치 발견. 그러니까 밸류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새로운 각도로 본 겁니다. 이 밸류가 우리 좋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에 대한 우리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이걸 복지사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치, 밸류를, 내가 오늘 가치를 발견했구나.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구나. 극히 민주적이고요. 극히 자유적이고요. 극히 현실적입니다. 이 조화론. 그 조화를 조금 깊이 말씀드리면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행동양식, 특질, 성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인연도 다르고 종교 다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조건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조건의 민주적 방식의 어떤 이 조화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뒷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평등적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화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삼통칠행이라고 말합니다. 통교적이고 통념적이고 통시적이고 천상평하 기국생.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찬하고 우리 위로는 하나님을 천의 개념은 그겁니다. 상의 개념은 우리 이웃, 어르신들, 부모님을 말합니다. 평적 개념은 이웃과 친구들을 말합니다. 하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제자나 후배나 우리 다음에 이 세대를 이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국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인트를 두고 말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좀 순서가 바뀐 듯 합니다만은 한번 좀 보시죠. 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을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애국에 대한 가족사랑, 우리 이웃사랑, 가족사랑, 국가사랑을 이제 말을 했을 때 우리 파트리오티즘과 에스노센트리즘을 두 가지를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파트리오티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국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다문화 20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혈통적이고 혈연적이고 진고이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혈연이 최고로 위대하다. 제일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애국관. 우리 혈연적 관계죠. 그렇지만 파트리오티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두고 대한민국에 함께 거하고 있는 모든 시민과 국민들을 말합니다. 새로운 복지 그러면 저것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효를 빼놓고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관계죠. 가족관계의 그 붕괴현상이라고 말하죠. 저는 이 삶의 질, 사회복사들이 항상 말하고 교수님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 어떤 행위 방식들을 우리가 강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교육과 문화가 아니고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만족할까요? 돈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왜 대한민국이 자살공학이 됐습니다. OECD 10국가 안에 들어간 이런 우리 사회에 왜 이게 알코올 중독자는 최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62, 57위권에 이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회복지는 결국 교육과 문화가 아니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다. 특히 저는 그 구조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충족한데 괜찮은데 굶어 죽는 사람 없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방칙한 사회적 사건을 왜 만나느냐? 최고의 가치야. 그런 가치를 우리는 조금씩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지금 강원도는 현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작년에 시범사업 다 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20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교행장려법 2007년도에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것을 왜 하냐라고 물어봐요. 지금도 일이 많은데.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경각, 사회적 행복 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다른 가치를 발견할 것인가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나 이런 교육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성교육진흥법, 교행장려법, 우리가 내년부터는 올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기관, 그 다음에 교도소, 모든 사회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과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아까 3.1 정신 말씀 잠깐 드릴까요? 그때 당시에 3.1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유공자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사랑, 국가사랑, 가족사랑이 거기에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바르고 옳기 때문에 애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각입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나에게 수당을 높여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주 신림면에서 이번에 아마 이달 하순경에 20한 8일경에 좋은 포럼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이제 관에 계신 분들과 우리 NGO들과 함께 모여서 과연 이 사회 지지 기반과 웰빙한 사회, 복지사회,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미래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3.1 사상,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숨과 피를 흘렸던 그 피가 기름이 되었던 이런 사회적으로 최고로 귀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앞으로 잘 해나갈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